단순한 원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십조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철학자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마라토너처럼 기다리며 수십 년을 관통하는 원칙을 지켜낸 이야기죠. 왜 사람들은 지금도 버핏을 따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깊이 있게 풀어보며 그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자가 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현대 투자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접근법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며 이는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안목, 인내,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을 통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이러한 철학이 현대 투자 환경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떻게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버핏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주식의 시장 가격이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낮을 때 매수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를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무시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원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접근법은 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주가수익 비율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 같은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그레이엄의 접근법이 다소 기계적이고 숫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보완합니다. 그는 기업의 질적 요소, 즉 경영진의 역량, 사업의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혜자를 중시합니다. 경제적 혜자는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경쟁자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유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객 충성도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경제적 혜자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버핏이 장기 투자한 주요 사례로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장기 보유에 대한 강한 신념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성장과 수익 창출 능력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버핏은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한 이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투자는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 전략은 단순히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버핏은 이를 좋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훌륭한 농지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즉,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가치를 창출하며 투자자는 이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버핏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비이성적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판단을 고수합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탁월한 인내심과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의 유명한 격언,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장의 투표기계는 대중의 감정, 소문,
혹은 일시적인 트렌드에 의해 주가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주식이 공황 상태로 인해 내재 가치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버핏은 이를 기회로 삼아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에 투자하며 높은 배당률의 우선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침착하고 기회주의적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이해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이해하는 산업과 기업에만 투자하며 이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애플과 시즈 캔디 같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합니다. 애플은 강력한 생태계와 고객 충성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시즈 캔디는 지역적 브랜드 파워와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버핏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는 연례보고서, 산업간행물, 심지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을 관찰하는 등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기업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투자자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영향 없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거는 버핏에게 저평가된 시가 콩초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뛰어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철학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먼거는 장기적으로 높은 품질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핏은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고품질 기업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먼거의 철학은 단기적인 저평가 자산을 찾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버핏의 철학을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과 유사점이 드러납니다.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매글런 펀드를 운용하며 버핏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본질적 이해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린치는 성장주 투자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특히 신흥산업에 속한 기업을 선호했으며 가격이 저평가되지 않더라도 성장 전망이 이를 정당화한다면 투자했습니다. 그의 당신이 아는 것을 사라 원칙은 버핏의 이해의 범위와 유사하지만 린치는 수백 개의 주식을 보유하며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버핏은 소수의 고신대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세스 클라머는 저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버핏처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부실 채권이나 비상장 투자 같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며 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반면 버핏은 주로 상장 주식과 전액 인수에 집중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올 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하며 버핏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달리오는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자산 클래스의 균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반면 버핏은 개별 기업의 선택에 집중합니다. 현대적인 양적 투자 전략,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알고리즘 기반 고빈도 거래는 버핏의 철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비효율성을 이용하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가격 움직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버핏은 이를 투기로 간주하며 진정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버핏의 철학이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비판자들은 가치 투자가 기술주가 주도하는 현대 시장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 기준인 낮은 PER을 충족하지 않지만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의 애플 투자 사례는 그의 철학이 현대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 브랜드 파워,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히 저평가 주식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철학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분석, 경쟁 환경 조사, 경영진 평가 등 철저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는 강력한 브랜드, 독점적 기술, 높은 전환 비용 혹은 규제 장벽 같은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과도한 가격에 매수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의 철학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와 찰리 먼거의 품질 중심 접근법을 결합하여 독특한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버핏의 접근법은 집중 투자와 장기 보유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는 그의 성공의 핵심 요인입니다. 현대 시장에서도 그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애플과 같은 사례를 통해 기술주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버핏의 철학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인내와 학습,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버핏의 투자 접근법은 과거의 성공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투자 환경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그의 원칙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투자자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애플 투자는 기술 산업에서도 그의 철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애플은 높은 PER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높은 고객,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버핏의 투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국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초래하지만 버핏은 이를 기회로 삼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의 철학은 투자자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 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주식 선택의 기술을 넘어 삶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끊임없는 학습, 겸손, 그리고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세상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버핏의 성공은 재무적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인내와 원칙 그리고 신념에 기반한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 이외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의 원칙은 개인 재무 관리, 경력 계획,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장기적인 관점은 재무 계획에서 저축과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의 이해의 범위 원칙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직업 선택이나 개인적인 목표 설정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버핏의 철학은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투자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담배 산업과 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는 현대의 ESG 투자 트렌드와도 연결됩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결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완전히 우선시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이는 현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산업에 투자하며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의 원칙은 미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신흥시장에서 투자할 때 버핏의 경제적 해자 원칙은 지역적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나 정부의 규제로 보호받는 기업을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재무 보고의 투명성이 낮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버핏의 철저한 리서치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투자자는 현지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매일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읽으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지속적인 학습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버핏은 또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모한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원칙은 인내, 학습,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삶을 강조하며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에도 적용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과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강조합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 그는 기술주 열풍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기적인 유행이나 시장의 과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현대 투자자들에게도 큰 교훈으로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클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지향하고 소수의 고신뢰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과도하게 분산시키는 많은 투자자들과 대조적입니다. 버핏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택한 소수의 기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잘 드러나며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소수의 대형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과도한 부채를 피하고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개인 재무 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피하고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이는 특히 신용카드 부채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기업 문화와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경영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영진을 선호합니다. 그는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는 경향과 연결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 기술주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애플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의 철학이 현대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유연성과 학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는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실패로부터 배우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현대 투자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투자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투자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 가능성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히 재무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버핏은 또한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의 철학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철학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높은 현대 시장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투자자들은 그의 원칙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버핏의 철학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심리적 요인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시장의 과대 광고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집중합니다. 이는 특히 소셜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가 투자자들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